프로젝트 종전선언.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삶의 갈등 양상을 알아차리고 성찰하며 개선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3부에서는 프로젝트 활동 전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활동을 크게 보면 먼저 물꽃트기 활동,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 질문 만들고 유목화하기 활동, 탐구 계획 수립 활동, 산출물 탐구 및 개선 활동, 발표 및 최종 성찰의 과정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성찰과 형성평가를 마련했고요. 먼저 물꽃트기 활동을 보겠습니다. 물꽃은 농사에서 논에 물이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기 위하여 만든 좁은 통로를 말하는데요. 넓은 논에 물을 대려면 바가지로 퍼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높은 저수지로부터 내려오는 물의 성질에 따라 물꼬를 트면 자연스럽게 논에 물을 댈 수 있습니다. 물꽃트기 활동은 긴 호흡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와 배움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활동으로 자연스러운 배움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PBS 센터 번역팀이 지은 이름입니다. 원래 영어 표현은 Start with Bang 이었습니다. 무언가 폭발적인 이벤트로부터 아이들의 동기를 향상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됨은 물론입니다. 아무튼 저는 배움의 물꼬를 트기 위해 4가지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비폭력대화 동아리 아이들과 함께 만든 예고편 영상을 틀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다음은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프로젝트 안내를 간단히 하고요. 예고편을 시청한 다음에 편지 낭독을 하였습니다. 필요성과 목표에 대해서 안내해 주었고요. 평가 계획도 안내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심어주도록 노력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편지 낭독의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예고편 영상 잘 봤죠? 네. 자, 우리 동아리 비폭력대화 동아리에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동아리 학생들도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비폭력대화라고 하는 주제에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우리 정밀 박사 부탁드립니다. 자, 고양이 소리. 주목하세요. 여러분, 2장씩 나눠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담아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들어줄 수 있니? 얼마나 달라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2학년 전체를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랑하는 2학년 아이들에게 까만 눈동자 빛내며 입학식 자리에 앉아있던 너희들의 모습이 정말로 눈에 선하다. 나는 가끔 지난 1년 너희들과 함께했던 사진과 영상들을 보며 정말로 너희들의 미래를 고민한다. 1년간 성장한 것은 너희들의 키뿐만이 아니더구나. 오랜 기간 우리 어른들은 아주 부끄러운 일들을 했고
너희들이 물려가는 세상은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과 뿌리 깊은 갈등들로 얽혀 있어. 함께 살아가는 힘이라는 구호 아래 많은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며 나는 너희들이 미래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1년 너희들은 나 스스로를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명 한 명 많은 성장을 이루었어.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야. 언젠가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뛰어난 것이 경쟁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그런 시대라고. 기억하고 있니? 이번에는 너희들에게 협업하는 방법을 중심에 두고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도록 가르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잘 들으세요. 협업은 남들을 통솔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리더십과는 다른 겁니다. 협업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행동입니다. 선생님은 너희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몇 가지 스킬들을 가르쳐주고 싶다. 타인의 행동을 보며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아가 사랑이 흐르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주제를 비폭력 대화로 삼았다. 비폭력 대화는 단순한 대화 방법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방법이라고 해. 옆에 있는 너희 친구들과 서로 존중하며 아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과 함께 성장하는 국어생이.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한 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책 평가로서 산출물 평가를 진행하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했던 거 성찰 평가를 마지막으로 진행합니다. 성찰 평가 다 기억나죠? 네. 좋습니다. 각 단계별 평가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며 각 활동에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 함께 읽기 활동에서 협업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나눠드린 평가표를 보세요. 이렇게 펴봐. 이렇게 펴봐. 이렇게 펴봐. 힘들어 지금. 다음은 간디나무 활동을 했습니다. 간디나무 활동은 간단합니다. 붉은색 나뭇잎과 하얀색 나뭇잎에 각각 다른 말을 적게 했는데요. 붉은색 나뭇잎에는 들으면 하루 종일 우울해지고 기분 나쁜 말을 적도록 했고요. 하늘색 나뭇잎에는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기쁘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말을 적도록 해서 나무로 꾸며 교실 뒤 게시판에 붙입니다. 그 다음 간디나무 활동에 대한 성찰을 합니다. 아이들의 성찰을 같이 보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종이에 써져 있는 말들은 해봤거나 들었던 말이기에 결국 누군가는 이 말을 했다는 것이다. 좀 비문이지만 파악하면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했다는 말이죠. 나도 평소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것을 종이에 적었다. 다른 아이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기에 나부터 조금 더 조심히 말을 내뱉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장난으로 친구가 싫어하는 말을 한다. 나는 장난으로 한 말이 친구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재미나 혹은 관심을 끌기 위해 던진 말이 간디나무에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개라는 접두사를 활용하여 비속어를 많이 썼다는 것을 성찰했고요. 내가 장난으로 했던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성찰을 했습니다. 제 의도에 맞게 아이들은 성실히 활동에 임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어벤져스 모둠 세우기, 모둠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8명 단위로 모여 선택하고 싶은 어벤져스 영웅을 고릅니다. 어벤져스에 나온 영웅은 완벽한 사람이었고 각자 아픔과 상처 그리고 사연이 있으며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 매력적이라는 점. 학생 여러분들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점, 어벤져스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각 영웅들마다 제가 바라는 기대 역할이 있어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영웅을 고릅니다. 그냥입니다 라고 쓴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제가 요구하는 기대 역할에 대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다 라고 쓴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에 대해서 동화된 친구도 있고요. 어떤 심리적 감성, 창의적 사고, 자기 관리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역량에 관한 활동을 예전에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아이들이 고른 영웅, 성철에 남긴 내용, 아이들의 표준화 검사지로 받은 성적, 성격, 관계 등을 고려하여 모둠을 제가 직접 편성합니다. 긴 호흡의 활동에서 모둠 편성을 아이들에게 맡기게 되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으로 책 메모하기와 책 대화하기 활동을 합니다. 먼저 책 메모하기는 수남중학교, 경남에 있는 수남중학교 최가은 선생님의 활동지를 빌려왔습니다. 최가은 선생님께서는 경남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교사들의 모임 구름학교의 일원으로 아주 훌륭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도덕 과목에서 독서 지도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책 메모의 독서 전략이죠. 기호화해서요. 전공 과목 때 배웠던 것을 다른 과목 선생님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다음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유명하신 송승헌 선생님의 책 대화하기를 참고했고요. 평가에도 역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책의 내용을 잘 읽고 수업 주제인 비폭력 대화의 본질을 잘 파악했는지 형성평가를 보았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주제는 참 좋지만 국어과 성취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덕과와 협업을 했습니다. 도덕과에 있거든요. 따라서 비폭력 대화의 내용 요소를 암기하는 평가는 국어과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픈북 테스트로 제대로 읽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평가 문항에 답하도록 했고 마지막 5번 문제를 통해 비폭력 대화의 본질을 파악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에듀스페이스에서 박준일 선생님이 소개했던 질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질문들을 만들었고요. 모든 질문들을 모아서 자세히 보시면 질문들을 잘라서 붙인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질문들을 모아서 유목화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역시 에듀스페이스에 업로드된 내용입니다. 질문을 유목한 다음에 모든 별로 해결하고 싶은 질문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질문과 산출물 유형에 따라 탐구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자료를 재확인하며 주제를 탐구하고 산출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발표를 멋지게 했을 때는 2부에서 말씀드렸듯 어른, 청중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발표 장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얘들아, 엄마 닮았다. 이쁘게 따라 알고 있니? 모르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프로젝트 활동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이 성장한 지점을 찾아 스스로에게 상을 줍니다. 이때 시상식 음악과 함께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상을 수여하도록 했습니다. 레전더리 상이 있고요. 우리 학생은 비폭력 대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보다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전설적으로 발표를 수여하였다. 그러므로 이 상을 수여함. 스타상이 있고요. 자신감 짱짱상 상, 수고했상, 열심상, 책상, 연기대상, 마이열의 삼존불상. 삼존불상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따뜻하게 다 받아들이고 귀 기울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재밌죠? 연기대상. 이 친구는 역할극 발표를 했는데 아주 멋진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설문을 받았습니다.
번째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탐구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에서 탐구 질문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이고 효과적으로 협업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나은 협업자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결과, 프로젝트 결과 효과적인 갈등 해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시간 관리를 효과적으로 했는지, 적당한 할 일 목록을 세워 실행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 시간은 부족했다, 조금 부족했다, 과제는 조금 많다고 느꼈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도중에 한 차시 두 차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대처를 못했습니다. 2학기부터는 계획에서부터 충분히 여분, 완충할 수 있는 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수행에 대한 설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으로부터 얼마의 도움을 받았는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 피드백에 대해서 적도록 해서 아이들은 바로 적어서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주고받으라는 피드백은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마 발표 부분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모두먼 간의 협업이 어려웠다. 모두 활동을 하면서 모두먼 전체가 모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원했다. 하지만 중간중간 모둠 간의 협업이 일어나지 않아서 조금 힘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는요. 자신의 목표, 모둠 활동 또는 친구 간의 대화에서 비폭력 대화를 사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장난으로 한 말이라도 싸움으로 이어진 적이 있어서 대화 방법의 중요성이 가장 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2병 예방 프로젝트 종전선언 3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학기 수업 세종대왕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